컴플렉스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락커치라고 막 점거하고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엄청난 도파민을 발동을 시키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뭔가 주기 시작을 해요. 총학생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호르몬적으로 지배욕이 강하고 남성 호르몬이 일단 강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강하면은 어떤 정치질이라던가 공격성이라던가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동덕여대에 당연히 비판적이고 똑똑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이제 대기업 취업, 자기 인생에 좀 더 집중하기 마련이지 지금 그냥 이런 대학놀이에 그렇게 흥미가 없을 확률이 커요. 결론적으로 네 번째 단계가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편도체 활성화되면서 공포심, 긴장감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같이 이제 서로 위로하고 우리는 우리 편이다 하면서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되게 재밌는 상태가 돼버려요. 도덕적으로도 여론전으로도 법적으로도 총학생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진짜 이거는 거의 감정적으로 그냥 땡깡을 핀 거기 때문에 결과적인 피해자는 동덕여대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동덕여대 관계자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후배로 입학할 사람들, 동덕여대를 그래도 이제 브랜딩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노력해오고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거 자체 손해배상금이 54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저는 200억 이상일 거라고 봐요. 이 상태에서 누가 동덕여대를 가고 싶겠어요. 결국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고 선배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대체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런 용기를 가졌을까? 왜 저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집단 심리랑 관련이 된 건데 프랑스 혁명 초기에 중요한 사건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도 이런 식으로 집단 사고가 이제 큰 역할을 했고 16년 전에 미국 소고기 촛불 집회 이제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뇌가 이제 녹는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게 집단 심리의 이제 힘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동덕여대 사태에서 주동자들의 심리 흐름을 11단계로 나누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이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심리들을 이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사태가 마무리될지도 저는 이제 예상이 가거든요. 제 예상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1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단사고적인 힘이에요. 인간은 개개인이 공포, 죽음의 공포,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유인원에서 집단으로 이제 진화가 된 생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만 년 동안 집단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이게 이제 수없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 대 집단끼리 딱 만나버리면은 이게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전쟁에 나가서 이제 목이 잘리더라도 이제 용기를 갖고 전쟁을 참여하고 1만 명 1만 명씩 붙고 10만 명 10만 명씩 붙으면서도 이게 원래는 1대1로 살인 게임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포스러워하지만 집단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너가 희생해서 전쟁을 치러라 라고 했을 때 공포나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하게끔 인간은 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정의 이제 이 명분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 정말 인간은 너무나도 용감해지게 되고 50억 100억 이제 뭐 징역 100년 이제 이런 리스크를 저평가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사고인 거죠. 동덕여대 사태의 심리 흐름을 11단계로 나눠서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학생회의 성향이에요. 일단 이거를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동덕여대에 총학생회를 한다 이거 자체의 이제 성향을 그냥 분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개개인이 토익 잘 봐서 대기업 가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개인에 집중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총학생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호르몬적으로 지배욕이 강하고 남성 호르몬이 일단 강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강하면은 어떤 정치질이라던가 공격성이라던가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높으면은 집단주의 사고보다는 자기 개인, 자기 가족 이거를 이제 챙기도록 뇌에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총학생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또 여대의 총학생회는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기존 집단에서 어쨌든 총학생회를 뽑을 때 페미니스트적인 사고관이 있어야지 총학생회 선배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뽑아주고 기본적인 이제 페미니즘적인 이제 성향이 장착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성향 자체가 그렇다. 다시 정리하면은 공격성, 지배욕, 정의감, 페미니즘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성이나 지배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게 되게 강한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고 우리가 댐, 뭐 아이폰, 갤럭시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 지배욕과 공격성의 발현으로 만들어진 이제 제품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총학생회 사람들의 이제 성향이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질문 중에 하나가 동덕여대 그 사태에서 주동자가 있어. 그러면은 보통은 일반 사회에서는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계에서는 시아파, 수니파가 뭐 있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가 있고 완전 공포정치로 공산주의 김정은처럼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양파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대이기 때문에 여대라는 특성 자체가 여자라는 성향, 속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덜합니다. 이게 호르몬적인 건데 결국에는 이제 남자들이 많으면은 세력들이 이제 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세력이 나타나서 딱 깃발을 꽂아버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이게 성향 자체가
자체가 남녀가 좀 다른 구조로 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경향성을 띠는 거지 모든 여자는 그렇다, 모든 남자는 이렇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개개인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 요즘 막 쇼츠에서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막 쇼츠 같은 거 뭐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자랑 남자의 약간 차이죠. 여자들은 개개인적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고, 어쨌든 총학생회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흔들어 버리니까 동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사업가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바라보는데, 동덕여대가 있고 이제 결국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어. 대학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대학 중심의 사회였고,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도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니까 동덕여대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죠, 경영진들 이쪽에서는 이제 결국 5, 6년 뒤를 생각을 했을 때 남녀공학도 이제 해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재정이 악화가 돼가지고 파산하는 것보다 100배 나으니까. 여기서 남녀공학이 이제 논의가 됐다라는 걸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아예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왜 난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심리적으로 좀 당연하다고 저는 보긴 했어요. 뭐냐면은 결국 20명이 회의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의 사람들이 남녀공학 논의 자체를 이제 퍼뜨려. 그럼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여대는 기본적으로 이대도 그렇고 숙대도 그렇고 동덕여대도 아마 그럴 거고, 이 페미니즘적인 사고관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긴 해요. 그게 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동덕여대에 관련된 단톡방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가 있겠죠. 대나무 숲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곳에서 이제 수많은 소설들이 이제 펼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권을 탄압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사장들 아니면 경영진 쪽에서 돈을 많이 처먹으려고 결국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저는 소설들이 이제 난립하고 퍼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논의가 됐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야, 이거 이사장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추행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남녀공학 되면은 수익이 2배가 올라가면서 결국 이 사람만 배부르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라고 이제 피해의식적으로 사고하면서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죠. 전교생이 6, 7천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10명, 20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로 퍼져나가게 되기 시작해요. 단톡방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소설들이 이제 팩트로 둔갑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동덕여대에 당연히 비판적이고 똑똑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이제 대기업 취업, 자기 인생에 좀 더 집중하기 마련이지, 지금 그냥 이런 대학놀이에 그렇게 흥미가 없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반기를 안 들어. 근데 또 그 중에서 똘똘한 뭐 INTP라던가 이제 뭐 이런 여자분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해. 그랬을 때 이제 이 집단 사고가 한번 발동이 됐어. 거기에다가 여자들은 내 집단, 외 집단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결국에는 사고방식 자체가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가 일단 중요해. 근데 여기서 야, 이건 이치적으로 아닌 것 같아 라고 반론을 제기해봤자 바로 묻히고 바로 욕먹고, 이거 뭐 이사회에서 나오셨네 크크 이제 이러면서 그냥 논리 자체를 아예 뭉개버리는 이제 구조로 저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팩트가 아닌 것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음모론이 이제 계속 양상이 되는,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으니까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진짠가? 계속 듣게 되니까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지만 계속해서 편집된 정보만 계속해서 들으니까 이 동덕여대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간 불안감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초기 당시에 이제 바스티유 습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왕이 결국에 민중을 다 조져버린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쫙 퍼져나가면서 이 대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집단 사고로 내가 죽든 말든 프랑스의 왕을 지키는 이제 병사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총을 쏘든 만든 그냥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단 사고의 정말 강력한 힘인 건데, 이 리스크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이제 확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 게임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이 상태가 되면은 결국 집단 사고로 하면은 엄청 이게 도파민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이게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를 텐데, 어쨌든 2002년 월드컵 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즐거웠단 말이야. 도파민이 막 완전히 폭발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구 같은 거 보러 갔을 때, 뭐 축구 같은 거 보러 갔을 때 막상 그냥 그런 거 관심 없어도 가서 네 편 내 편 하는 순간 이게 이제 흥분이 되는 게 있어. 사실 그 감정, 그 기쁜 감정, 우리 편이 이겼다 졌다 이 감정을 느끼는 거 자체가 이제 도파민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재밌어서 또 그런 거를 가는 경향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네 번째 단계가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편도체 활성화되면서 공포심, 긴장감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같이 이제 서로 위로하고 우리 편이다 하면서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되게 재밌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리스크를 평가 절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내가 억압됐다, 우리 사회에서 내가 더 똑똑한데 이제 이게 안 풀리고 있어. 이제 컴플렉스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락커치라고 막 점거하고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엄청난 도파민을 발동을 시키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뭔가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어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법도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진짜 안타까운 건 동덕여대를 만들어 온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 결실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선배들
입장에서도 나 동덕여대 출신이야 하는 게 이제 애매한 상황. 그리고 이제 또 후배들도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브랜드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대는 안 좋다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팽배해질 게 좀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째 옥시토신 단계. 결국 유대감,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내 편, 사람들과의 소속감, 이제 이런 거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막 점거하고 교수들 조가라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저항하고 당황해하고, 이제 이거에서 지배욕을 채우게 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높은 총학생회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봐라, 우리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재미도 느껴지고 유대감, 옥시토신이 이제 발동을 하면서 굉장히 뇌가 폭발하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째로 국내 여론에 이제 문매를 맞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일단 일시적으로는 유대감이 일시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괜찮다, 언론이 우리의 속사정을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서로 다독이고, 우리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은 그래도 정의는 승리한다.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이렇게 이제 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불안하니까 더 강화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책임 전가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부터 이제 벌어질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거의 주동자들이 이제 피라미드에서 꼭대기, 그러니까 가장 적은 인원이 존재할 거고, 페미니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밑에 이제 상위 5%가 존재를 할 거고, 그래서 상위 1%, 상위 5% 뭐 이제 이렇게 밑에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맨 아래 이번에 이제 뭐 6,000명 중에 1,900명이 이제 시위에 나오고 뭐 투표를 했다라고 하죠. 그럼 결국에는 1,900명, 이 상위 30%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고 관심이 없고, 그리고 결국 30%만 이제 관심도가 있는 건데, 여기서 24%의 구간이 이제 점차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실 친구들이 야 가자, 너 생각 없냐, 너 권리를 못 지키냐, 너 멍청하냐,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또 간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그리고 56억 배상과 그리고 얼굴이 노출됐을 때 여론 문매 맞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편향된 어떤 정보만을 받았었는데 여론에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제 시각이 균형적으로 잡히는 사람들이 점차 이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6억을 누가 배상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1%이 총학생회랑 이제 주동자들이 이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밑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는 피해 입고 싶지 않다, 나는 1억 이거 배상받으면 난 답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발 빼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증거들을 이제 지우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논란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잠이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이게 비 오니까 그거를 다 아주 곱게 접은 걸로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각자가 1,000원, 2,000원, 만원 이제 이런 것들 손해보는 게 싫은 게 인간의 기본적으로 심리예요. 그래서 이 만원, 2만원 과잠 이제 이런 거 비 젓는 거, 이것도 피해인 건데, 이거를 만약 1억, 10억 이렇게 문제가 되고 빨간 줄이 그이고 이제 이런 거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사실 없죠. 그리고 8번째로 이제 인지부조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였고 내가 내린 명령은 아닌데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이제 서로 와해되는 남탓 시전을 하게 되고 이제 와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것도 이분들이 뭐 문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해도 이거 피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9번째 학교 측의 카드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여대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 뭐냐면 학교 측에서 우리는 논의였을 뿐이야, 우리는 공학 전환하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상대방 쪽에서 할 말이 없어. 근데 물론 이쪽에서는 우리가 빼박 증거 있고 우리는 확신하다라는 뭔가 카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저는 소설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논의 정도인 거지 이게 계약서가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서 사인이라던가 이제 계약서가 있어야지 빼박 증거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이런 거 다 빼고 만약에 진짜 논의가 되고 그게 확정이 됐어도 그거를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과격 시위로 갈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동덕여대 자체가 결국에는 이것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지, 돈이 없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이 대학 자체가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그래서 총학의 권한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회가 있겠죠. 뭐 이사회라던가 경영진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이제 권리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여론전으로 가든 법적으로 가든 뭐 하든 학교 측에서는 그냥 우린 논의가 됐을 뿐이야 라고 하면은 이 동덕여대에서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10번째 심리 단계가 결국 흐지부지죠. 결국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에 주동자 책임자는 이제 2명에서 5명 정도로 이제 귀결이 되고, 서로 증거 없애기 싸움이 관건이죠. 결국에 소송으로 갔을 때 포렌식이 됐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락커치를 하자 이제 이런 말을 먼저 내뱉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범이 될 것이고, 한두 명이 아주 큰 처벌을 받고 몇 명들은 이제 증거 부족으로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제 발 빼고 싶은 감정이 크기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 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동덕여대 쪽에서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요. 진짜 뭐 동덕여대에서 아니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이게 논의가 됐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고, 공학 전환이나 사인이 나왔어도 이제 그거 자체를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도덕적으로도 여론전으로도 법적으로도 총학생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진짜 이거는 거의 감정적으로 그냥 땡깡을 핀 거기 때문에 집단적 사고, 집단적 행동으로 되게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된 거죠.
거죠. 11번째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과적인 피해자는 동덕여대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동덕여대 관계자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후배로 입학할 사람들, 동덕여대를 그래도 이제 브랜딩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노력해오고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동덕여대가 인서울이고 인서울을 사람들이 이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수요는 있겠지만 정말 이제 브랜딩에 너무나 치명타를 이제 받았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게 집단 사고라는 게 정말 무섭고, 집단 사고가 되면은 이게 리스크 평가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하게 되어 있고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11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번 사건의 심리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100% 이 흐름대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어떻게 주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퍼져나갔고 반대 세력이 어떻게 숙청당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저나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집단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나, 내가 호르몬적으로 너무 흥분 상태는 아닌가, 내가 집단주의적으로 사고해서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재고해보시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역행자의 작가 자청이었습니다.